가장 최근에 이제 안부수 회장 예. 전 회장 건 단독을 하셨는데 안보수 회장의 딸 살 집을 쌍방울에서 마련해 준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취재 시작이 그 지점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사건을 최초에 이제 취재하게 된 이유는 네. 아태협의 직원이었던 한 분이 한분이? 안부수의 최측근이었던 분이 저희에게 제보를 했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에게 대한 집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집만 보도했는데요. 네. 변호사비 6,200만 원 또 쌍방울 측에서 지원을 해줬고 수시로 오늘 내일 또 보도가 나겠습니다만 뭐 계속 나와. 네. 당연히 아직 한 절반도 안 했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제보가 있었는데 네. 그냥 단순히 그 주장이었다면 제가 보도를 안 했을 텐데 이 직원분이 그 안보수 회장의 딸과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안보수 회장이 쓰던 휴대전화 하나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갖고 지금 포렌식을 해서 포렌식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쌍방울이란 중견 기업이 안부수 같은 사람 하나 보고 대북 사업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지금 검찰과 법원의 판결 내용이에요. 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고 검찰 수사 기록만 봐도 안부수 회장의 대북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국정원이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렇죠. 우리 정보원 역할 좀 해주시오 했던 사람이에요. 대북 사업에 이제 초보였지만 대북 사업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통일전선부장 김영을 못 만납니다. 근데 안부수는 통전부장 김영철을 만나서 대동강 맥주와 옥류관 사업권을 보증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협조자로까지 발탁이 됐는데 지금 법원은 그걸 다 인정을 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핵심 인물인데 이 핵심 인물의 딸이 살 집과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줬다. 여기서부터 취재가 시작됐다는 거죠. 작년 3월, 2, 3월에 보니까 안부수 쪽하고 연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비용하고 파구의 거여동에 집 얻는 걸 좀 쌍방울에서 도와준 걸로 지금 나오는데 김성태 회장하고 뭐 얘기를 나눴는지 아니면은 모종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집을 구해라 예. 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죠. 근데 그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나요? 그거는 뭐 김성태 회장이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한국에 예. 없었을 테니까 예.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김성태 회장을 대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집을 구해주라고 지시를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거여동에 오피스텔이더라고요. 네, 거여동에 뭐 그러면은 비용은 얼마를 들여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줘라. 네. 처음에는 뭐 저렴하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딸하고 수차례 이제 통화를 많이 했었죠. 네. 원하는 지역이 어딘지. 네. 그리고 뭐 방은 뭐 예를 들어서 원룸이 필요한 건지. 근데 그 비용 처리가 회사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아무 생각이 없었고 네. 원래 뭐 비용 처리가 남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는 없겠죠. 네. 뭐 어떤 처리 방식인지는 저는 뭐 그런 거 따지진 않았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뭐 어떻게 전세나 월세 이런 걸로 해준 건가요? 아니면 사준 건가요? 월세입니다. 월세로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금 2천에 월 150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의혹이 아니고요.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은 네. 확인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보도할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죠. 대북 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김성태 회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진술도 없었고. 근데 김성태가 오고 나서 검찰청에서 이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면서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말을 맞춰지는데 실제로 제가 수사 기록을 봤더니 쌍방울 부회장 뭐 회장, 부회장, 뭐 이사들 만나갖고 한 4-5명을 불러서 검사가 앉아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통상 대질신문이란 거는 네. 사람들의 말이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걸 부딪힐 때 찾아내려고 그걸 하는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 그냥 뭐 술술 막힘이 없이 다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진술 조서가 있었고 명백하게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보를 다 해놨어요. 근데 김성태가 쌍방울 오고 나서 주가 조작. 네, 예.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는 걸로 했고 대신 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이재명 측과 공모했을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건실한 기업이 이런 목적으로 주가 보양을 하고 등등 할 리가 없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쌍방울 이 회장을 비롯한 그 주요 인사들의 전력과 비교하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전에 이미 네.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김성태 회장과 그 뭐 3인방 소위 말하는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트협 회장 이 세 명을 저는 3인방이라고 칭하는데 이분들의 진술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안부수가 그 증인 매수를 당해서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꾼 것이라면 이 판결 전체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흔들리고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좀 들으시면 쇼킹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마 나와요? 이름은 내일 나갈 텐데 리오남이란 이 대남용 이분은 1953년생으로 70대 베테랑 공작원이고 영화 공작의 주인공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두 건 그 남한을 상대로 한두 건 사기친 게 아니에요. 거의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이냐면 외화벌이꾼인데 이분이 개입한 사건들이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한국 가스공사 직원을 불러서 자 러시아 가스 내가 너네 싸게 줄게 사가라 라고 한 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폭로를 해가지고 그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런 모도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 또 기업들을 불러다가 사가라 그랬고 일본에서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70대 베테랑 대남 요원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안부수 회장은 북한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부수에게 통일 전선부를 연결해 준 게 리오남이었고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만나서 협의했다는 게 리오남입니다. 예를 들면 리오남이 처음에 500만 불을 불렀대요. 500만 달러 이재명 오려면 돈 많이 든다 했다가 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200만 불을 깎아줬대요. 그러니까 리오남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 북한에 그 요원 한 명이 이렇게 뭐 200만 불 깎아주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이 돈의 800만 달러 중에 100만 달러는 북한 조선 아태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았고 리오남이 이건 내가 윗분들을 좀 챙겨야 돼서 따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 사건의 처음과 끝에 경찰총국 리오남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리오남이 그러면 여태까지 무슨 일을 벌였냐, 대남 공작을 뭘 했냐를 보면 주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북 사업권을 준다는 것을 미끼로 돈을 뜯었습니다. 이게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 국정원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자기들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국정원 문건 한 2개 정도만 이제 증거로 인정하고 나머지 이제 40여 건을 무시를 했는데 국정원 블랙 요원이 뭐라 그러냐면 주가 부양 하고 주가 조작하려는 것 때문에 안부수에 대한 협조자를 제가 종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뭐 통전부의 김성애가 어쩌고 한 건 믿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판사가 믿었어요. 그걸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지 못한 이유까지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뒤에 다른 일반 보고서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아주 대놓고 쓰신 분 북한의 정찰총국 리오남과 짜고 50억 원씩 뭐 매주 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 작성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기 문건의 내용에 보면 저기 한국의 그 대북 사업가 김땡땡 씨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김땡땡 씨한테 전화를 걸어본 거죠. 지금 국정원 문건에 당신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제가 쭉 불러줬어요.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훨씬 더 많은 걸 국정원에 보고한 거예요. 지금 국정원 문건에는 100이 있다면 100 중에 한 20밖에 안 적힌 거고 한두 번이 아니고 이분은 그 실제로 리오남과 굉장히 한 20년 가까이 친분이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말을 서로 놓고 지낼 정도로 하는데 그때 느닷없이 이제 이 리오남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 쌍방울 관련 얘기를 하고 야 쌍방울이랑 저 주가 조작해서 주가 뜨면 이 수익금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거 상품권으로 좀 한국에서 네가 돈 받아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세탁할게. 네가 해. 그럼 너도 커미션 먹을 수 있잖아. 뭐 이런 취지로 한 거죠. 했는데 그때 당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대북 사업가 분들도 그거 롯데 상품권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북 사업의 시장이 크지 않잖아요. 김성태 회장은 그보다 더 나간 거예요. 정찰총국 리오남은 세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성태 회장은 직원들 시켜서 들고 나갔잖아요. 환치기 업체를 통해서 절반을 하고 절반은 직원들한테 달러를 나눠주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배달을 아예 시켰잖아요. 직접 배달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리오남의 상상을 뛰어넘는 송금을 한 거죠. 쌍방울이 거의 그냥 북한의 개발을 쌍방울이 독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서 800만 불 주고 자기네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쌍방울은 공짜로 북한을 독점 개발하는 사업권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선에서 보면 너무 이게 뻔히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국정원 문건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만든 것이고 심지어 검찰 수석 기록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다 됐는데 다른 언론에서 일체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신기해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뉴스타파가 작성한 문건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국정원의 문건인데 왜 보도를 안 할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인용하거나 지금 이제 지상파 라디오에서 저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면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해버려요. 봉지욱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측면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정원 문건 45건하고 문건만 봐서는 이거 해석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문건 작성자의 해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국정원 블랙요원에 법정 증언 녹취서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 다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취사 선택한 게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취사 선택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봉지욱 기자 위험한 길로 가시네요. 자, 저희는 봉지욱 기자가 단독